그런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매월 5만 원씩 후원을 한 거예요. 후원금을 법인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고,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가액에도 증여를 하고 자녀들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오늘은 상속을 직접 다루는 판례는 아니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안에 관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기부하거나 맞습니다. 후원하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후원계약이 결국은 법적으로 따지면 증여계약이잖아요. 네. 상속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판례가 그러한 취소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사안을 설명드리면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이 후원자분이 약 3년간에 걸쳐서 한 30회 정도 매월 5만 원씩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후원금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회복지법인에 속해 있던 직원들이 뉴스나 이런 데 폭로한 바에 의하면 후원금을 법인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고,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지출된 거는 전체 후원금의 2%도 안 되고, 할머니들이 고령이니까 아프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들이 사비로 그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 후원자분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후원해서 그동안 너희 복지법인에다가 납입했던 그 후원금, 그 후원 취소하고 다시 돌려줘,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후원자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후원자가 이겨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졌습니다. 아니 내가 후원한 돈을 애초에 약속했던 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요, 이 후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고요, 그 계좌에다가 신청을 해서 자기 이름이랑 해서 후원금만 보낸 거죠. 그런데 후원금을 보낸 그 법인의 홈페이지에 물론 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비용이 사용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기재가 되어 있긴 했지만, 후원금을 지금 안 썼어도 앞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장래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착오를 일으켜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어떠한 사정이 근거가 됐고 그 현재의 사정을 기초로 해서 후원을 했다면 이거는 중요한 내용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후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후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 후원금들이 당연히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원금을 납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이는 목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제3자가 보더라도 후원금은 당연히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여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았다면 애초에 후원했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이지도 않을 돈을 내가 왜 후원을 했겠냐, 이거죠. 그렇죠. 대법원이 좀 더 그런 실질적인 타당성을 더 따진 판결이죠. 1심, 2심은 형식 논리에 좀 치우친 판결이고요. 제 기억으로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원금을 가지고 뭐 상여금 받고 뭐 해외에 갈 때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막 고급 호텔에 묵고 이래서 문제됐던 사례도 있는데, 이 판례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이게 결국은 징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애초에 징여를 했던 목적하고 실제 그 재산이 사용되는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이게 중대한 착오가 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판례에서.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징여가액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뭐 극단적인 예지만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유는 이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을 자기한테 이제 줄 거라고 믿고 그 증여를 받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신다고 할 경우에요. 그럼 부모님도 당연히 집을 주면 자녀가 부모님을 계속 잘 부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물론 증여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언제까지 뭐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고 뭐 생활비로 얼마나 지급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명확히 쓴다고 하면 그걸 이행을 안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어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 철두철미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에 나를 잘 돌볼 것이다. 이 재산을 주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증여한 목적하고 실제 그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그 상황과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잖아요. 이 판례의 논리를 원용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 의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부모님이 5년 동안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며느리랑. 근데 너무 잘해. 집을 딱 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부모님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뭐 외식해버리고 부모님 떼놓고 다니고 이래버리면 부모님이 이 녀석들 정말 이 재산 주니까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의 논리대로 하면 애초에 증여한 목적이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당연히 기존에 그렇게 잘 봉양을 해왔으니까 이걸 준다고 해서 달라졌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증여를 하고 자녀들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사유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판례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되게 비일비재할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다 물려주지 말고 재산을 좀 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꼭 돈으로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요즘에 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 이런데 너무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그동안 본인을 이렇게 키워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약간 좀 씁쓸한 현실이죠. 예. 오늘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판례의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증여계약에서도 애초에 증여를 했던 목적이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속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